안녕하세요. 김이사 박사입니다. 이번 주제는 약물의 의존성, 디펜던스라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약물의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이 해당 약물에 의존, 디펜던트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 약물이 없으면은 버티기가 힘든 몸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약에 의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약물의 의존성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신체적인 의존이랑 정신적인 의존성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신체적 의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몸의 생리적인 기능 자체가 약물 때문에 변해버려 가지고 약이 있어야지만 정상적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약을 끊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약물에 대한 기량제, 엔타고니스트를 줘버리면 어떻겠어요? 변해버린 생리 기능 때문에 우리 몸에 신체적인 금단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담배 같은 약물이 우리 몸에 안정을 시키는 약물인데, 담배가 안정제인데 이 담배를 자꾸 피다 보면은 담배가 있어야지만 정상적인 수준의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담배를 끊고 시간이 지나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금단 증상이 생겨서 안정을 못하고 초조하고 불안한 상태가 되는 거죠. 다시 담배를 펴야지만 정상적인 수준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밖에 다른 증상들, 식욕이 증진되어서 살이 찐다든지 하는 것들 역시 담배에 의해서 의존성이 생겨서 담배가 없으면은 식욕이 증가돼 버리는 식으로 생리 기능이 변해 버려서 생기는 신체적인 금단 증상이 됩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의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정신적인 갈망, 크레이빙이라고 하는데, 하고 싶다 라는 생각만 드는 겁니다. 실제로 몸이 증상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담배를 피던 사람이 예를 들어 식사를 하고 난 뒤에 무조건 담배를 폈다고 칩시다. 이런 거를 담배 피는 사람들은 식후땡이라고 하던데, 밥을 먹으면은 담배를 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 요런 게 자꾸 하다 보면은 몸에 습관이 드는데,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걸 습관작용, 헤비추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밥을 먹을 때마다 담배 피고 싶다는 생각이 정신적으로 드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정신적인 의존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정신적인 의존이 심한 약물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마리화나, 소위 대마라고 불리는 약물인데, 재밌는 점은 뭐냐면은 이 마리화나 대마는 신체적인 의존이 없고 정신적인 의존만 있어요. 그래서 대마를 끊었을 때는 계속 피고 싶다는 정신적인 의존은 있는데, 실제로 담배 끊었을 때처럼 신체적인 증상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즉 신체적인 금단 증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담배 같은 경우는 신체적 의존, 정신적 의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었을 경우에는 담배를 끊어서 생기는 신체 금단 증상인 불안, 초조, 식욕 증진 같은 거와 정신적인 의존, 밥을 먹으면 담배를 피고 싶다, 아침에 일어나면 담배를 피고 싶다 같은 정신적 의존 두 가지가 다 있어가지고 끊기가 쉽지가 않은데, 대마 같은 경우는 정신적인 의존만 있기 때문에 피고 싶다는 갈망만 스스로 자제를 할 수가 있으면은 몸의 생리 기능 자체가 변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의지만 강하면은 스스로 끊기가 오히려 담배보다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를 보고서는 마약보다도 끊기 힘들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마를 합법화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대마 역시 피다 보면은 정신적인 의존으로 인해서 중독이 되게 되고, 그로 인한 중독 증상도 있고 정신적인 증상도 있게 되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니까 소위 그 취한 상태 같은 거 있죠. 하이하다고 하는, 그렇게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담배를 폈을 때는 인지 기능이 정상이니까 담배 피고 운전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길 건 없는데, 만약에 대마를 피면서 운전을 한다고 치면은 이게 이제 사람 정신을 흐릿하게 만들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늦어져서 교통사고가 생긴다거나 사고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서 대마 역시 위험한 약물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끊으려고 하면은 신체적인 의존이 없으니까 끊기가 낫다는 거죠. 하여간 이렇게 약물에 의존증이 생겨버리게 되면은 약을 끊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또한 문제가 되는 또 다른 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의존성을 보이는 약물들은 보통 내성이 동반된다는 겁니다.
바로 앞에 강의에서 내성 설명을 드렸는데 모든 약물은 어느 정도 간의 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존성이 문제가 되는 것, 내가 이 약이 없으면 못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약물이 내성을 빠르게 유발하는 특성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마약 같은 약물들인데 이러한 마약류들 같은 경우는 내성이 빠르게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대만 피면은 기분이 좋은데 내성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한 대만으로는 이전 같은 쾌락이 안 오니까 두 대가 되고 세 대가 되고 점점 더 많은 양의 마약을 해야지만 몸이 이전만큼의 쾌락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몸이 의존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 약을 안 하면은 생리 기능이 변해서 금단 증상이 와서 괴롭기 때문에 열심히 이 약을 더 많은 양을 구매를 해가지고 계속 갈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중독시키려고 할 때 처음 마약을 공짜로 준다고 하죠. 이렇게 이미 사람이 의존성이 생겨버리면은 알아서 이 약을 찾으려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마약들은 대체적으로 내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 공짜로 줘도 어떻겠어요? 지가 알아서 점점 더 많은 양을 구매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더 많은 약을 찾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중독이 되어서 더 많은 용량을 하게 되고 더 많이 먹다 보니까 또 내성이 생기고 또 의존성이 생기고 하는 악순환이 생기면서 사람이 망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독 약물에 중독이 되지 않으려면은 아예 시작을 안 하는 편이 낫습니다. 만약 시작을 했다고 치더라도 이러한 약물들이 대부분에는 처음에 할 때는 기분이 좋기만 한 게 아니고 초반에는 이 불쾌감이라는 게 보통 존재하게 됩니다. 담배든 술이든 간에 담배를 처음 펴봤거나 술을 첫 잔 마셨을 때부터 기분이 좋기만 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처음에는 기분이 나쁜 것들이 있는데 자꾸 하다 보면은 그 불쾌감은 점점 사라지고 기분 좋은 것만 남는 순간이 오게 몸이 적응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해봤더니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다 그러면은 이거를 굳이 극복해서 중독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2단계에서 끊으시는 게 장기적으로 이롭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미 중독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면은 상당수의 이 중독이나 의존이 되는 약물 같은 경우는 혼자서 끊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특히 담배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일부 마약보다도 더 끊기가 어렵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의지력의 문제만을 탓하면서 끊으려고 하기보다는 근처에 있는 병원이나 보건소에 찾아가시면은 금연 상담도 해드리고 치료제를 받아서 약물 치료를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청하시다 보면 많은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고요. 특히 담배 같은 경우는 중독되는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첫 담배를 물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고 하는 건데 아침에 눈 뜨고서 한 30분에서 1시간도 안 걸려서 첫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런 분들은 사실상 혼자서 담배 끊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일 경우에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담배를 끊으신다면은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중독성 강한 약물을 엔간한 의지로는 끊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를 탓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서 의학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훨씬 수월하게 부작용과 금단 증상이 적게 끊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약물 의존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